안정환 창업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 또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4년 소상공인 통합 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소상공인 지원 통합 공고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통합해서 공고를 올려놓은 것으로 올해는 이 공고 총 1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디지털 역량 및 인프라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희망 리턴 패키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이건 얼마나 할인을 해 주는지요? 한 10%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고물가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전기요금 누적 사용량이 300kW 시 이상인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금액은 2023년 12월 전기요금 사용량을 10%를 기준으로 하되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300만 원 전기세 나가는 경우 30만 원까지 최대 해주신다는 얘기군요. 네. 희망 리턴 패키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건 어떤 상품입니까? 경영 개선, 폐업, 재취업, 재창업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경영 개선 단계에서 경영 컨설팅, 시설 개선 자금,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폐업 지원도 같이 한다는 점이죠. 폐업 지원을 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해 줍니까? 폐업 단계에서는 폐업 자금, 퇴직금 대체급여, 창업지원금 등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합니다. 재취업, 재창업 단계에서는 재취업 교육, 재창업 교육, 창업 자금 등을 통해 재취업, 재창업 소상공인의 성공을 지원합니다. 희망 리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대체급여, 예. 창업지원금 결국 그 대출로 이어 쓰는 건가요? 빚으로? 아닙니다. 이거는 지원을 해주는 금액인 지원. 거고. 예. 그럼 퇴직금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들 퇴직금까지 대체 지급해 준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이거는 그 직원들이 아니라 본인 퇴직금 대체급여입니다. 그러니까 급여라고 표현했잖아요. 급여. 그럼 사업주도 퇴직금을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것까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대부분 소상공인이 직원 없이 혼자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죠. 그렇습니다. 다음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고용 안정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4대 보험을 들면 주인이 4%, 5%를 내주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지원인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금액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고용보험료 중 50%를 지원합니다. 150억 원을 가지고 4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전국인가요? 네, 전국이죠. 자, 다음으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여기서는 이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강환 소상공인 성장 지원,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로컬 브랜드 창출 등이 있습니다.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예전에 좀 언뜻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개념인지 다시 한번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신사업이라는 게 말 그대로 기존엔 존재하지 않지만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 있는 거를 신사업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유망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교육, 멘토링, 자금 지원 등을 통해서 예비 창업자를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는 창업 기본교육,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교육, 마케팅 및 홍보 교육, 창업 준비 교육, 창업 후속 지원 교육 등 총 5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 과정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좀 볼까요?
첫 번째로 창업 기본 교육에선 창업 개념, 창업 절차, 창업 실무 등을 배웁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교육에서는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등을 배웁니다. 세 번째 마케팅 및 홍보 교육에서는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 방법 등을 배웁니다. 네 번째는 창업 준비 교육에서는 창업 준비 단계별 실무를 배웁니다. 다섯 번째 창업 후속 지원 교육에서는 창업부 경영 및 관리 등을 배운다고 합니다. 이번엔 다음 내용 좀 보겠습니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앞에 거는 이제 예비 창업자를 한 거면은 네. 이거는 기존에 창업하신 분들을 도와주는 건데요. 우수 소상공인 혁신 역량을 보유한 창작자, 스타트업 등과 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 서비스를 창출하는 강한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융합 제품, 서비스 개발, 지원 등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뭐 이렇게 들어서는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신다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전통시장에서 운영하는 한복점에 3D 프린팅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의 체형에 맞는 맞춤형 한복을 제작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지역의 특산물 빵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지역의 예술가를 같이 활용해서 빵의 예술 작품을 접목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도 성장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춘천의 감자빵 같은 것도 한 사례죠. 뭐 강원도 하면 감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감자를 가지고 빵을 만들다니까 강원도의 특산물이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어떤 융합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거에서 지원을 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즘 많이 각광받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인데 이건 어떤 사업일까요?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창업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로컬 크리에이터란 지역의 자연, 환경,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로 7대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7대 유형 비즈니스 모델. 예. 네. 그럼 여긴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지역 가치, 로컬 푸드, 지역 기반 제조, 지역 특화 관광, 거점 브랜드, 자연 친화 활동 등등입니다. 그럼 이 내용도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역 가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뭐 지역의 문화나 고유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사업을 창업출하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전통 문화를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이나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개발 등이 해당됩니다. 이것도 역시 지역하고 연관성 있는 사업. 뭐 이렇게 옥수수로 만든 뭐 빵이라든가 뭐 아니면 기타 뭐 그 아까 그 감자빵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에서 사람들이 익히 알려진 걸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죠. 문화나 음식 특산물. 그럼 로컬 푸드도 같은 개념일까요? 그렇죠. 이제 로컬 푸드는 그 중에서 음식에 해당하는 거죠. 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이나 지역의 수산물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 등도 해당이 됩니다. 그럼 지역 기반 제조는 어떤 것을 뜻합니까? 말이 좀 다 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비슷한데 이제 세분화를 해놓은 거예요, 다. 근데 그 지역의 제조업 기반을 활용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건데 예를 들어 지역의 전통 공예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지역의 제조업 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동네에서는 뭐 이렇게 대나무로 만든 등글개가 잘 된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수동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뭐 공장을 지어줘가지고 많이 개발할 수 있게 만든다던가 수출을 연결해 준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의 문화, 뭐 고유 특성은 이제 지역 가치라는 개념이고 또 특산물을 활용한 뭐 농산물 이런 것은 또 로컬 푸드라는 개념이시고 또 지역 기반 제조라는 것이 전통 공예 기술을 활용한 제품 개발, 이제 지역 관련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를 좀 접목시킨 창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역 특화 관광 또 어떤 식의 관광일까요? 그러니까 지역의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새로운 관광 상품 서비스를 창출하는 건데 예를 들어 지역의 역사 문화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지역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액티비티 개발, 뭐 저기 그 탄광촌 같은 데 가면은 예전에 뚫어놓은 굴이 지금은 관광 상품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만 존재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특화를 시키는 거죠.
거점 브랜드? 네. 이것도 언젠가 언급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이죠? 지역의 다양한 소상공인 창업자들이 협업을 해서 하나의 브랜드를 구축하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공동 브랜드를 개발해서 지역의 문화를 활용한 공동 관광 상품 개발 등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주면 원주에 생각나는 뭔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브랜드에 관련된 각종 제품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시리즈로 연계해서 가는 거죠. 그것은 좀 연대해서 네트워크를 그렇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연 친화 활동? 예, 이건 또 어떤 개념일까요? 지역의 자연 자원을 활용하여 환경 친화적 활동을 창출하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숲을 활용한 생태 관광 상품 개발이나 지역의 바다를 활용한 해양 레저 활동 등이 해당이 됩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데 맨발로 걷는 숲 같은 거. 네. 뭐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요. 바닷가를 가지고 어느 정도를 막아가지고 그 바닷가에서는 맨발로만 걸어 다닐 수 있게 만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할 수 없고 이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걸 계속 개발을 하는 것이죠. 앞으로 다양한 좀 상품 개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다음 로컬 브랜드 창출 사업. 네, 이것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로컬 브랜드 창출 사업은 공목 상권 내 로컬 크리에이터 소상공인들이 상호 간의 사업 아이템 및 지역의 일적 문적 자산을 연결하는 로컬 브랜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로컬 브랜드를 개발,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로컬 상권의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반경 1km 이내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세개 기업 이상의 지역 상인 주민 등과 팀을 구성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역량과 인프라 강화 사업인데 디지털 역량과 인프라 강화 사업 이건 예. 좀 지역 특화 사업하고는 좀 요거는 차별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로컬 브랜드는 여기서 끝났고 네. 요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요. 네. 디지털 역량 및 인프라 강화 사업에는 온라인 진출 지원, 스마트 상점 육성, 소상공인 디지털 교육 등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좀 추려볼 수가 있겠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온라인 진출 지원 사업. 네. 이거 뭐 온라인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여 판로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고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TV 홈쇼핑, T커머스, 미디어 커머스, 온라인 쇼핑몰 입점, O2O 플랫폼을 활용, 해외 쇼핑몰 진출 지원, 라이브 커머스 프로그램 제작 등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지역에 맛집이라고 소개한 데가 있으면 그 동네에서 많이 팔고 말았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 물건을 가지고 뭐 밀키트처럼 만들어서 해외까지 수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지역 상품, 김밥 판매처럼. 그렇죠. 그렇게도 히트칠 제품들. 그렇죠. 미국에서도 지금 그 김밥이 히트를 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알려주진 않지만 그쪽에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상품이 되는 것처럼 여기 지역 로컬에 있는 뛰어난 제품을 전 세계로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앞으로 새로운 제2의 김밥 같은 사업 아이템이 좀 나올 수 있겠고요. 자, 다음은 스마트 상점 육성 사업인데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스마트 상점으로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포스 도입. 포스가 뭐냐면 이 계산대에 있는 기계 있잖아요. 그게 포스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마케팅 교육통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요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로봇 튀김기, 스마트 미러 이렇게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옷을 자동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게 스마트 미러고요. 서빙 로봇은 많이 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경영 매출 분석 인공지능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것까지 지원을 해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끝으로 소상공인 디지털 교육 사업. 네, 이것도 좀 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디지털 마케팅, SNS 활용, 온라인 판매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민간 교육기관에 최대 1인당 50만 원씩 2회씩 교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온라인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네요. 이 밖에 지원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좀 챙겨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이제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입니다. 공동 마케팅, 브랜드 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 사업과 상생 컨소시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간 협업 촉진 및 자생력 제고를 돕습니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 유통 물류 지원이 있습니다. 중소유통단체의 협업,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한
민간 중심의 중소유통 물류 생태계를 혁신합니다. 세 번째는 소공인 클린 제조 환경 조성인데요. 소공인 장업장 내 현장 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등 환경 비용 지원을 84억, 2,000개 내외 상시 근로자 주 10인 미만의 제조업체에 지원합니다. 네 번째는 소공인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소공인 집적지 및 직접지구 활성화 및 협업 지원을 통해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지원 규모는 42곳 내외 156.2억 원이라고 합니다. 창업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상당히 다양하기도 하고 깊고 넓은 것 같습니다. 한번 지역 로컬 관련한 여러 가지 아이템 좀 구성해 보시면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이렇게 2024년 소상공인 통합공고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소상공인 지원 통합공고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한 내용을 통합해서 공고로 올려놓은 것으로 올해 이 공고는 총 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 기업 가용 소상공인 육성, 디지털 역량 및 인프라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각 지원들의 경우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소상공인 지원 내용에 대해서 쭉 정리해 주셨는데 우리 컨설턴트님께서는 이 지원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총평으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조금씩 바꾸기는 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정부에서 많은 자금과 지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연명하는 정책만을 내놓아선 자영업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선 폐업 지원을 강화해서 최대 1,000만 원까지 폐업 지원을 해서 쉽게 폐업을 하게 유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업 시 능력, 경력, 재력 세 가지를 확인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의 경우 자격증 같은 것이나 필기 시험 등을 보고 경력의 경우 관련 업종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것을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력의 경우 폐업을 하고 나서도 파산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될 정도의 재산이 되는 사람들을 자격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자영업자 구조조정이 되어서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들이 자리를 잡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네. 기로되는 창업정보 오늘도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